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 작가 안용태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너무 재미있어서 잠못 드는 미술 이야기 52번째 시간입니다. 미술사 수업을 하고 진행하고 있었죠. 저번 시간에는 낭만주의를 처음으로 다루었고, 이번 시간도 계속 낭만주의가 이어질 겁니다. 53번째 시간 같은 경우에는 낭만주의가 생기게 되는데, 칸트의 그 판단력 비판이라는 그 책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되었는가, 그리고 예술이 어떻게 이제 주관성을 가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간단하게 다루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숭고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좀 간단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자, 로마 시대 이후로부터 일단은 사람들은 뭐 서양인이겠죠. 우리가 어떤 미적 경험이라고 하는 걸 했을 때 일단은 세상 만사가 예쁘다, 안 예쁘다, 미다, 추다, 요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많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보통 어린애들이 그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어떤 보면 예쁘다, 어떤 보면은 안 예쁘다. 뭐 보통 그 정도로 이제 이야기가 되게 되고,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이 일단 뭐 예쁘다 안 예쁘다로 나누어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보자고 한다면은, 역시 뭐 이분법적인 이 이원론적인 이 사고 방식 자체가 세상 만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편리함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플라톤의 영향도 분명히 좀 있을 것이기도 하고요.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현실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 이렇게 두 개를 나누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예쁜 거고 이건 안 예쁜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이미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는 아름답지도 않고 추하지도 않는, 하지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는 어떤 경험이 있다. 어떤 미적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당시 옛날에 로마의 철학자 중에 롱기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보고 숭고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숭고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 계몽주의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에드먼드 버크라고 하는 영국의 미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숭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꽤나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은 숭고를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깊은 어둠과 엄청난 광활함, 그리고 거대한 대상과의 만남에서 숭고를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숭고의 체험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미적 체험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특징이 뭐예요? 어둡고 크고 거대하고 그런 걸 만났을 때 무언가를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칸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숭고. 이 사람은 숭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으로 큰 거.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으로 큰 거. 너무나도 거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을 때 처음 느끼는 감정은 두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결국 뭡니까? 어둡고 크고 거대하다. 절대적으로 크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가 숭고라고 하는 감정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부산의 해운대에서 태풍을 만났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해보자고요. 태풍이 엄청 세게 왔어. 좀 큰 게 왔다고. 그 바닷가에서 태풍 보면요, 사람 죽습니다. 진짜 겁나요, 그거. 막 바다가 뒤집히고 있고, 막 심지어 뭐 해운대 근처에는 집도 많이 지어놨기 때문에 막 잠기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바깥에서 그 태풍의 비바람을 갖다가 있는 온몸으로 만약에 맞고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어떤 감정이 들겠어요? 뭐 중이병이 심한 애가 아닌 이상에서는 두려움을 느끼겠죠, 그죠? 예. 당연한 겁니다. 쫄겠죠.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섭고 죽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면서 거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불쾌감이 생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핵심은 무엇이냐면 불쾌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다는 거지. 자, 그런데 거기 있지 말고 얼른 집 안으로 한번 도망갔다고 해봅시다. 집 안에 들어갔는데 우리 집이 마침 그 해운대 해변가에 있는 집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집 안에 들어갔어. 문 닫아놓고 이제 창가에 앉습니다. 그런 다음에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창가에서 엄청나게 뒤집히고 있는 바다를 이렇게 바라본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까? 그때도 두려움이 들까요? 아니지. 그때는 두려움이 아니라 경이로움이 들 거예요. 왜냐면 나는 어디에 있으니까 안전한 장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건 어디에서? 안전한 장소에 있기 때문에 불쾌감보다는 쾌감이 좀 더 강하게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때 드는 요 쾌감을 보고 이제 숭고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경이로움의 대상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불쾌감이 쾌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숭고를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불쾌감을 통해서 발생하는 쾌감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숭고미를 갖다가 정말 잘 표현한 화가들이 꽤나 많아요. 뭐, 한 명만 한번 예를 들어, 아니, 두 명만 예를 들어보자고 한다면은, 일단은 프랑스의 풍경화가 중에 클로드 베르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보기 좋은 예쁜 자연 풍광 같은 것보다는 좀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좀 무시무시한 자연 풍광을 주로 많이 드렸는데, 제일 눈여겨볼 작품은 그 지중해 연안의 폭풍이라고 하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말 그대로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폭풍이 이제 오는 걸, 태풍이 오는 걸 그려내는 건데, 그 폭풍 앞에서 거대한 배가 침몰하는 장면을 그려놓은 그림이거든요. 이런 게 이제 숭고를 갖다가 좀 잘 표현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클로드 베르네의 그림이 왜 숭고의 감정을 전해주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간단합니다. 그림 속에 등장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림을 한번 잡아봅시다. 자, 그림 안에 등장인물들이 있죠. 그렇죠? 자, 이 등장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태풍을 갖다가 온몸으로 맞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등장인물은 어떤 사람이냐? 현재 태풍 앞에서의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감상자 같은 경우에는 그림의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림의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에서 압도적인 자연 현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 보듯이 영화 보는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 감상자는 뭘 느낄 수 있냐면은 숭고를 느낄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숭고라고 하는 감정은 어떻게 본다면은 제4의 벽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4의 벽이 뭐냐면은 연극을 할 때 이제 관객석이 이렇게 있고 앞에 연극하는 데가 있잖아요. 연극을 하려면은 이제 방이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공간이 이렇게. 근데 세 개의 벽이 나오고 한쪽 벽은 관객석을 향해서 뚫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가상의 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제4의 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객이랑 그 연극하는 곳이랑 각기 다른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구분을 짓되 관찰자는 관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하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뭐 그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게 뭐가 있었냐면 옛날에 그 영화 중에 그 정말 뭐더라, 그 윌 스미스 나오는 영화인데, 그래, 맨인 블랙. 그래. 나 방금 검색하려고 했었는데, 맨인 블랙 보면 왜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 윌 스미스가 조그마한 문을 하나 탁 열었어.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 거대한 우주가 하나 있고 그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막 그런 거죠.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는 사람과 그 제4의 벽 너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세계이되, 제4의 벽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관객을 원래는 볼 수가 없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베르네 그림이 딱 그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알겠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책에다가 자세하게 적질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길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보완을 좀 해봅니다. 자, 베르네 말고 영국의 화가 중에 윌리엄 터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숭고를 표현한 걸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 보면은 제일 유명한 게 눈보라 속의 증기선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휘몰아치는 바다를 그렸죠. 약간 좀 인상주의 같은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줍니다. 왜냐면은 선이 없고 증기선의 모습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색깔만 대충 칠해져 있죠. 빛과 폭풍의 어두운 부분을 갖다가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렸을 뿐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 폭풍을 바라보는 인간의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갖다가 잘 담아냈죠. 통제할 수 없는 힘 앞에서 느껴지는 나약함? 그런 거예요, 그거. 자, 하지만은 나는 어디에 있다? 저 안에 있다? 바깥에 있다? 바깥에 있다가 핵심이죠. 이걸 통해서 숭고미를 갖다가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좋아. 이렇게 해서 이제 숭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봤습니다. 생각보다 뭐 별거 없죠, 사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볼 거냐면 이제 독일의 낭만주의와 프랑스 낭만주의의 어떤 차이라고 해야 될까?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좋아,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